민주당 계열의 비례 공천은 난잡한 복마전이고 국민의힘은 그에 비해서 간명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다. 우리가 야당 시절의 미래통합당의 공천 과정과 비교해봤을 때는 훨씬 더 정제되고 세련됐다고 계속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지역구 조정이라든지 불출마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 자체는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공천 파동 안 날 것 같아요. 뒤에 이제 특히 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아마 갈등이 노정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처음에 잡음이 났냐 안 났느냐 여기에서 이미 승부가 나거든요. 네, 카이스트 졸업식에 가서 졸업생을 대통령실 경호 의원들이 끌고 나가는 대자비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학습이 안 되는 대통령실이다. 참모들도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참모들. 경호원들도 아마 당황해서 매뉴얼대로 원칙대로 했겠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헤쳐나가셨으면 더 좋겠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계열의 비례 공천은 난잡한 복마전이고 국민의힘은 그에 비해서 간명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다라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네요. 민주당보다 더 빠르게 공천을 확정짓고 있는 국민의힘 얘기해보겠습니다. 지역 후보들을 확정 발표하고 있는데 조금 주목됐던 지역이나 혹시 인물 있으세요? 어쨌든 우리 청년 최고위원께서는 그분 안타깝게 얘기하시는군요. 했습니다. 단수는 못 받으신 경선할 것 같더라고요. 같아요. 예, 네. 그 지역이 주목이 됩니다. 수영구? 예, 과연 소위 용산이라든가 열성 지지층한테 기울이는 방식의 정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를 받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국민적 반발은 되게 심한 방식의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의 기준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만약에 통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젊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원칙이고 상식이고 필요 없이 그냥 권력자들한테 줄대는 방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한번 민주당이나 거기나 장례천 민주당이나 거기나 그런 지역들이 되게 네. 주목이 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아직 안 나왔죠? 예, 저는 아직 저희 지역이 이제 지역 조정 지역이어가지고 네. 계속 보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군요. 있고요. 네. 저는 4년 전에 저희가 야당 시절의 미래통합당의 공천 과정과 비교해봤을 때는 훨씬 더 정제되고 세련됐다고 계속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대구 경북에 계셨던 의원들 갑자기 수도권으로 차출하고 반발하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중진 의원들께서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본인들 선택에 의해서 어쨌든 지역구 조정이라든지 불출마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 자체는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예상과 다르게 조금 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단수 공천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어떤 이분들도 공정한 경선 과정에 참여하거나 혹은 어려운 지역에 단수 추천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봤을 때 국민들께서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공천이 잘 돼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주실 것 같아서 총선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보시는군요. 예. 네, 말씀하신 대로 명확한 대통령실의 소위 친윤 인사 중에 단수 공천 받으신 분은 부산 해운대갑의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정도로 보여요. 네. 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비대위 출범하고 인재 영입했던 분들 중에서도 이게 소위 텃밭이라 불리는 곳에 뭐 단수 공천을 받거나 이런 분들이 좀 없는 것 같고요, 거의. 이렇게 되면은 과거에 이제 우리가 양당에서 봐온 공천 파동 이 아직은 안 일어나고 있는 건데 뭐 아직이라고 하기 표현하기 그렇지만 이 고개를 계속 잘 넘어갈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잘 잡은 거라고 보세요? 네. 이렇게 하면은 공천 파동 안 날 것 같아요. 일단은 예봉을 꺾어놓고 뒤에 이제 특히 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아마 갈등이 노정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처음에 잡음이 났냐 안 났느냐 그래서 주목도를 어디에 포커싱을 두게 하느냐 여기에서 이미 승부가 나거든요. 네. 이 공천 과정을 계속 따라가진 않아요, 국민들이. 대충 흐름을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잡음이 노정되어 버리니까 네. 계속 이제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정리되나 안 되나. 근데 정리를 하고 시작해 버리면은 뭐 저렇게 가겠네라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네. 저는 이거 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 현역 의원분 중에 컷오프 대신 용인병의 서정숙 의원께서는 이제 경선도 안 시키고 원천 배제하다니 이게 과연 시스템 공천이냐라고 반발을 하시기도 해요. 이런 반발이 없을 순 없죠. 예. 네. 현역 의원분들 대부분이 컷오프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경선 비례- 과정을 경선, 하고 네. 있고요. 아마
지금 서정수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비례대표시면서 지역구 맞아요. 당협위원장 출신은 네. 아니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거의 지원하셨던 걸로 이번에 네네네. 그러네요. 알고 있습니다. 비례의원이시고 컷오프 됐고요. 비례의원 한두 분 외에는 현역 의원분들 이제 대부분이 이제 경선 과정에 참여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것 같네요. 영남권 비롯해서 수도권 밖으로 좀 가보면 현역 의원 대 친윤 도전자 간의 경쟁 구도가 좀 형성된 곳들이 좀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중진인 대구의 주호영 의원이나 울산의 김기현 의원도 경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당 요청에 따라서 지역구를 기꺼이 옮겼던 서병수, 김태우, 조혜진 의원은 또 전략 공천이 됐네요. 이게 공천 파동이 날려 그러면은 일단 반발하는 측에 힘이 좀 실려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근데 반발하는 측들 가령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 그 문제 제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냥 컷오프 당할 만해서 당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채용 비리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서병수 뭐 의원이라든가 김태우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 권역 내에서 이 험지로 이동하는 것 되게 납득이 되잖아요. 지자체장 했으니까 당연히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그 권역 전체일 테니 그 권역 내에 민주당 의원들이랑 붙어라 라는 걸 컷오프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책임져라 좀 네. 이 정도까지 중진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방식의 구도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이거 부당하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는데 국민들은 그걸 보고 의뢰 그냥 총성대 있는 그 반발이다 정도로 생각하지 공천 파동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보이는 것처럼 친문 친명 갈등, 뭐 비명에 대한 배척 이런 큰 흐름으로 보여야지 이게 공천 파동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일 때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 공천한다고 막 찍어 내려서 네. 당대표가 막 부산 영도 다리 가서 그 막 큰 고심을 하는 장면이 사진으로 막 나오고 희대의 명작. 이럴 때 공천 네. 파동이 되는 거지. 그냥 개별적인 지역에서 몇 개 이거 불공정하다고 문제 제기한다고 공천 파동이 나지는 않거든요. 큰 흐름으로 보군요. 큰 흐름으로 보죠. 네. 이게 공천이 게임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모두를 만족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럼요.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네. 한 명 한 명의 케이스로 가다 보면은 분명히 이분들 만약에 컷오프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하원기 부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반적인 일반화론 차원에서는 여당이 조금 더 정제되고 세련돼 가는 것 같아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현역 때 뭐 누군가 도전자분의 그 경쟁 상황에서 뭐 공천에서 떨어지신 현역분들이 무소속이나 아니면 제3지대로 이동하실 가능성. 일단 경선에 들어가면은 네. 선거법상 해당 지역구에 만약에 경선에 들어가서 이제 패배를 했던 현역이 다시 출마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다른 이동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지역에서 무소속을 나오거나 이런 결정들을 하시게 될 텐데 글쎄요, 뭐 경선 과정에 모두 다 승복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보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 행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난주 카이스트 졸업식에 가서 네. 축하 연설을 하시던 중에 R&D 예산을 좀 돌려놓으라라고 외치는 졸업생을 대통령실 경호 의원들이 끌고 나가는 대자비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 비판과 논란, 논쟁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어떻게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참 학습이 안 되는 대통령실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지난번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강성희 진보당 의원. 네, 그때 비판 충분히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모범 답안까지 사람들이 제출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 사례. 그랬네요. 그러면은 기왕이면은 그 국민들이 제출한 모범 답안대로 했으면 지지율이 엄청 올라갔을걸요? 냅둬라. 실제로 저 졸업생이 내 안전을 위협하는 건 아니고 불만 한번 들어보자.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좀 듣다가 잘 알아들었고 경청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행사 중이니까 제가 연설만 끝나고 좀 잠깐이라도 더 들어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학생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것이고 제가 학생이랑 둘이 대화하러 온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되게 커 보이잖아요, 사람이. 네. 근데 또 입 막고 쫓아내는 그 사진이 딱 국민 앞에 노출되니까 사람들은 디테일한 거 안 보거든요. 그 사진에 주는 그 강렬함으로 네. 인식하기 때문에
참 학습이 안 된다. 경호처 직원들도 아마 예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찰나의 순간에 네. 뭔가 액션을 취하니까 경호원들도 아마 당황해서 매뉴얼대로 원칙대로 했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매뉴얼대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하완기 비대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이 이제 말씀하시는 과정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네. 좀 경호원들 제지하신다거나 했으면 더 좋았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전당대회 같은 데서 제 정견 발표를 네. 하거나 이제 연설을 하다가 누군가 야유를 하고 혹은 저의 생각과 다른 주장을 하면 저도 당황해요, 사실. 그럼 발표하다 보면은 네. 막 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막 소리치고 하면 당황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이시고 과거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했으면 대통령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이러한 일들을 헤쳐 나가셨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지 봤거든요. 네. 대부분 다 끌어내요. 아. 이렇게 항의하고 연설할 때 대부분 끌어내요. 그렇지만은 이번에 경호원이 했던 것처럼 막 입 막고 거칠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양팔 잡고 다독이면서 행사장 나가는 게. 밖으로 내보내거든요. 폭력적으로 보이게끔 끌어내는 사진을 남겨가지고 이게 안 좋은 인상을 남겼으면 경호원들도 좀 바뀔 필요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일지. 야당 측 인사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보내는 게 맞다고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다 이거 뭐 국민의 입을 막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저는 좀 공정하게 말하면 내보내는 거 다 내보내고 문재인 대통령 때라도 내보냈을 거예요. 그게 맞긴 한데 그래도 정무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대통령실 사람들은 그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